요한 랑게가 되게 유명세를 떨쳤던 건 언제였냐면 2014년에 코펜하겐의 테크니컬 디렉터, 지금 이 역할을 맡아요. 네. 그때부터 선수를 너무 잘 뽑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엄청 받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찾아 또 막 팔고 그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걸 잘하니까 레비하고 딱 맞지 스타일. 토트넘이 이제 새로운 디렉터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아스톤 빌라 출신의 요한 랑게를 네. 임명을 했는데 파라티치가 어찌됐건 그 징계 때문에 좀 공석으로 디렉터를 많이 비워놨었는데 그쵸. 그래도 조언들은 했다고 해요. 그쵸. 자, 그렇지만 아스톤 빌라 이번에 데려왔습니다. 요한 랑게. 일단 이분이 굉장히 유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지금 예. 아스톤 빌라가 참 잘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스톤 빌라에 있는 선수들을 보면 그 에메리 감독의 스타일에 맞는 선수의 구성이 딱 맞아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독이 본인의 팀을 구상할 때 그 예. 감독의 스타일에 맞게 잘 구상해주고 있는 디렉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디렉터가 뭐 어떤 뭐 성향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을 잘 영입을 해와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빌라에 있을 때 뭐 베일리라던가 예. 부엔디아, 뭐 잉스, 뭐 트라우레, 뭐 이런 캐시,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아스톤 빌라에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이 분이 계속 영입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요한 랑게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제 토트넘이 또 하나의 시대를 확실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하는 새로운 감독이 왔잖아요. 예. 새로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정비를 해서 아예 새롭게 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의 선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티치가 유능하죠. 근데 예. 이제 징계를 받고 되게 애매해졌잖아. 네. 지금 고문 정도로는 있는데 이제 파라티치 라인을 싹 정리하고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원래 그 파라티치가 데려왔던 수석 스카우트가 아마 지난달인가 나갔을 거예요. 그만뒀을 거야. 예. 그러면서 이번에 요한 랑게가 오면서 아예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사라고 좀 번역을 해놨는데 테크니컬 디렉터, 우리는 저걸 뭐 디렉터라 단장이라고 번역하는 기사들도 네, 있는데 네. 그냥 말 그대로 테크니컬 디렉터예요. 테크니컬 디렉터는 뭐 하는 거냐, 선수를 확인해서 선수를 인아웃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수를 뽑는 사람이에요. 그걸 감독하고 이제 상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가 좋은 선수지 이런 걸 이제 찾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뽑은 선수를 저 요한 랑게가 보면 감독하고 얘기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 데려온 선수를 잘 쓰는, 그러니까 완전히 선수를 구성하는 틀을 새로 바꾸겠다는 건데, 네네. 아까 우리 페노가 얘기해줬지만 요한 랑게가 되게 유명세를 떨쳤던 건 언제였냐면 저 덴마크 출신이거든요. 네. 선수 커리어는 별로 없어요. 지도자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코펜하겐하고 울버햄튼 같은 데서 코치를 하다가 그때는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뭐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코펜하겐의 테크니컬 디렉터, 지금 이 역할을 맡아요. 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맡게 되는데 그때부터 선수를 너무 잘 뽑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이 엄청나게 잘 나가요. 그때 리그, 그 다음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막 승승장구를 합니다. 예. 나름대로 코펜하겐이. 그리고 거기서 또 잘했던 선수들이 빅리그나 빅팀으로 막 가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찾아봤더니 데니스 바브로라고 하는 친구가 라치오, 그 다음에 로버트 스코프가 코펜하겐, 로빈 올슨이 로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펜하겐에서 잘한 팀이잖아. 네. 근데 여기에서 막 이탈리아나 이런 데로 막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 누구야? 예. 라고 해서 2020년에 프리미어리그인 빌라가 스카우트합니다. 야, 선수 보는 눈 기가 막힌데? 라고 해서 데려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쭉쭉쭉쭉 이게 영입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으로 하면은 빌라에 골 많이 넣는 선수 올리 와킨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데려온 친구예요. 유능하네. 마르티네스 골키퍼부터 다 이렇게 데려왔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토트넘이 이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세수를 새 부대에 담기에는 좋은 그릇인데? 라고 해서 데려오는 거니까 이제 새롭게 좀 재편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분을 모신 거는 이제 토트넘 어떻게 보면 리빌딩 과정에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랑게가 이제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건 이제 예. 언제였냐면 그 글리시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글리시라는 이 핵심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네. 그 돈으로 새로 아스톤 빌라를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개편 과정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졌죠. 네. 그러니까 잉스, 베일리 등등 이제 영입을 하면서 지금 아스톤 빌라에서 뭐 너무나 잘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릴리시라는 핵심 선수를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선수를 그 돈으로 새롭게 영입을 해서 팀을 개편했다. 네. 이게 지금 이 랑게 디렉터의 가장 큰 업적이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케인이 떠났으니까 네. 케인이 떠난 이 많은 금액이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 토트넘에 필요한 선수들을 영입을 잘 해줄 수 있는 디렉터, 그 디렉터를 찾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약간 오해를 하신 분이 뭐냐면, 근데 레비가 사주겠어요라고 하는데, 자 봐요. 왜 이 랑게를 데려왔는지. 랑게는 코펜하겐에서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찾아. 저평가되거나 이름 없는 선수를 잘 찾아서 키워서 뻥 터뜨렸단 말이죠. 네. 코펜하겐도 그랬죠. 그 다음에 빌라도 사실 그렇게 재정적으로 돈이 많은 데는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릴리시 한 거 갖고 또 선수를 잘 찾아서 또 막 팔고 그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걸 잘하니까 레비하고 딱 맞지 스타일이. 예. 야, 한번 찾아봐. 찾아서 또 뻥튀기고 하니까 레비하고 딱 맞아요, 결이. 결이 맞네, 예. 딱 맞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토트넘 관련해서 벌써 링크들이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겨울 네. 이적 시장 관련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선수를 좀 데려오기 위한 조치 일환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아무래도 그 파라티치가 없어서 영입 작업이 더딘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더딘 작업들을 아마 더 좋게 하려는 그게 의도가 있죠. 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이 랑게 디렉터가 아스톤 빌라의 유스 시스템을 많이 바꿔놨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을 잘 이렇게 영입을 해서 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유스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선수들이 커서 대체하고 이렇게 이제 되게 레비가 좋아하는 거죠. 예.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뽑아낸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 랑게 디렉터를 뭐 1월달 당장 1월 이적 시장에 주요한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랑게를 왜 못 들어봤냐? 랑게가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 언론의 인터뷰를 안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공식적인 인터뷰가 지금까지 딱 한 번인가 정도밖에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조용하게 영입을 또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토트넘의 이제 디렉터들이 좀 이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파라티치 온 다음에.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조금 들어가서 네. 잡음 없이 영입을 하지 않을까. 네. 그 스카이 스포츠가 코펜하겐에 있을 때 랑게를 특집으로 다뤘던 기사가 한 번 있습니다. 그거 한번 네.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뭐 당장 이번 겨울을 타겟팅해서 이 랑게를 데려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겨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긴 한 건데, 크게 보면 어쨌든 토트넘이 그렇게 좀 좋은 선수를 계속 발굴해내려고 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그 프리미어리그는 크게 보면 선수를 영입할 때 두 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네. 하나는 말 그대로 스카우팅 시스템에 의해서 선수를 뽑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단장이 약간 힘을 딱 놓고 그냥 거기서 막 데려오는 데가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맨유나 토트넘이 그래 왔었죠. 그래서 맨유도 디렉터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에브라가 그랬잖아요. 나 시켜주면 내가 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과거에. 토트넘도 레비가 계속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파라티치라고 하는 전문가를 데려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스타는 아니잖아, 랑게가. 조용히 있는 사람인데, 자, 이제는 전문가의 시스템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네. 좀 길게 보는 거죠, 토트넘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토트넘 겨울 이적 시장 링크들이 좀 나오고 네.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알리티아드의 윙어 조타라든지,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슈투트가르트의 공격수 기라시라든지, 네. 울버햄튼의 네투, 뭐, 사솔로 윙어 로리엔테,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링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뭐 조타가 어떤 선수인지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가장 중점 과제는 뭘까요? 공격수랑 수비수 미드필더기. 다인데? 다잖아. 다잖아. 아니 스쿼드가 얇으니까. 그래요? 스쿼드가 얇아서 정말 영입을 답변이다. 왜냐 그리고 비수마랑 사르도 없고 예. 손흥민도 없고 1월에 아시안컵도 1월 있고. 아시안컵 네이션스컵이 예.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대비를 좀 해야죠. 네. 근데 지금 뭐 리스트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여러 가지 막 나오는 거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여러 들면 가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가 아까 조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셀틱에 뛰었던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있을 때 애제자죠.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요. 젊은 히딩크 같다고. 음. 약간 측면 쪽에서 뛰는 선수인데 네. 이 친구도 저기 지금 인용이 어디서 되냐면 풋볼 인사이더예요. 네. 저기 신뢰도 없는 데입니다. 그렇죠. 네, 없는데요. 근데 왜 이제 조타한테 연결되냐면 뒤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타가 지금은 이제 사우디에 가 있어요. 네. 알 이티하드에 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원래 사우디가 한 팀에 8명까지 외국인을 쓸 수 있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등록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서 못 뛰는구나. 못 뛰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아예 엔트리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엔트리에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썼던 선수고 지금 사우디에서 못 뛰면 겨울에 데려오기 편하겠네. 근데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기라시 같은 경우도 스투트가르트에서 너무 골 잘 넣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선수 데려오면 좋지 않아? 그다음에 손흥민도 아시안컵 가니까 말은 되는데 기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아웃 발동이 내년이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기라시도 나 계속 있겠다라고 그쵸. 얘기를 했고 네네. 팀도 재계약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땡겨와. 그러니까 그냥 막 얘기만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랑게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오니까 야 그러면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냥 링크가 막 걸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겨울만 타겟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네. 길게 보려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토트넘이 새로운 디렉터 요한 랑게를 임명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